그대는 약속했고 드디어 우리는 찾았습니다. 오래전 그대와 우리가 하나의 빛 속에 거할 때 우린 자유로웠으나 그대는 끝을 알 수 없는 여정 속에서 힘들고 아파했습니다. 이제 그대는 쉴 수 있고 우리는 그대를 위해 만찬을 준비합니다. 모든 가능성은 지금 여기에 열리고 있으며 여러분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 체험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성장합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의 의식 코드를 활짝 열고 앞으로 몇 편에 걸쳐 전해질 우리의 메시지들을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우리는 창조자입니다. 신적 자아와 의식 게임. 우리는 근원으로부터 분리된 첫 번째 체험의 집합체, 다시 말해 창조자입니다. 세상의 게임 규칙은 감쪽같이 자신을 속여야 하며 여러분은 게임의 일부인 동시에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의식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그림을 다르게 볼 것입니다. 신적 자아의 느낌은 가슴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슴에 무한히 깊은 사랑을 느껴보세요. 우린 여러분의 사랑을 알고 있으며 여러분 또한 이 확장된 느낌을 압니다. 여러분이 신적 자아를 알기 시작했고 신성을 선언했다면 여러분은 신 이외의 어느 무엇도 아닙니다. 더 이상 신이 되고자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원래 신성을 발견하고 알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곳에 존재하며 오직 살아있는 하나의 의식만을 느낍니다. 신적 이해가 확장되고 사랑이 깊어질수록 세상에 이해 못할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진실로 자신을 사랑하게 되며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해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자유를 얻고 여러분 자신을 던져 주저치 않고 세상을 체험할 것입니다. 두려움 없음이 될수록 그림의 크기는 확장되고 이해의 폭은 넓어지며 그림이 크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 쪽으로 향하게 되면 의식은 좁아지고 그림은 작아 보이겠지요. 그러므로 의식의 확장 정도에 따라 암과 그림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의식의 확장 정도에 따라 다르게 체험합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그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 순간 똑같은 그림 크기의 의식을 유지할 수 없으며 똑같은 깨달음 역시 없습니다. 그건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림의 변화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이 매 순간 변화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매 순간 살고 있다 함은 자신이 무한히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의식의 수준에 따라 옳고 그름이 번갈아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옳았던 느낌이 시간이 흐르며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더 흐르면 다시 옳다는 느낌으로 바뀝니다. 이는 의식이 점점 커지며 겪게 되는 과정입니다. 결국 여러분 스스로 그림의 크기를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게임의 마스터인 여러분은 다른 이들보다 의식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의식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식과 이해를 확장하려는 노력은 그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삶에 대한 자각을 더욱 깊게 하려는 노력입니다. 이는 진실에 대한 추구이며 근원으로 향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의식의 체험과 근원. 강의 기원이 있듯이 의식에도 근원이 있습니다. 꽃들의 달콤한 향기를 맡아봅니다. 어린아이의 눈을 들여다봅니다. 노을의 아름다움을 느껴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 순간 의식하지 못한다 해도 여러분은 늘 전체 의식 안에 있습니다. 전체 의식 밖에 있는 것은 또 다른 전체입니다. 밤하늘의 텅 빈 공간을 보세요. 그 공간은 의식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하계 역시 의식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하는 전체 의식 안에 있으며 은하계를 관리하는 의식들이 있습니다. 의식을 좀 더 확장하여 그림을 넓히면 은하계들이 속한 좀 더 큰 전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전체 역시 연속된 의식들로 꽉 차 있으며 그 연속된 의식 또한 다른 창조 의식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창조계는 의식으로 꽉 차 있으며 의식이 의식을 창조했으므로 모든 것이 허상입니다.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꽃, 아이들의 눈빛, 석양의 노을, 이 모든 것이 의식이 만든 허상들입니다. 그러므로 무에서 유를 만든 것이 아니라 무에서 무를 창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의 전체는 무한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의식이 하나의 의식 안에서 무한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전체 의식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근원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멀리 깊이 의식의 여행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 의식 안에 있는 여러분은 의식의 근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영원히 근원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식의 체험은 여러분의 의식을 담고 있는 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몸은 체험하고자 하는 모든 느낌을 담을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담은 용기가 의식의 장입니다. 그 느낌은 4가지 몸으로 체험하는데 첫 번째가 육체입니다. 이는 부모로부터 받은 물질적 몸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체입니다. 이 역시 두 부모로부터 받은 감정적인 몸입니다. 세 번째는 정신체입니다. 이는 태어나기 전 선택한 정신적 몸입니다. 네 번째는 영체입니다. 이 역시 태어나기 전 선택한 영적 몸입니다. 육체와 감정체는 부모가 결정되면 부모로부터 받습니다. 정신체와 영체는 여러분의 상위 영이 결정합니다. 이렇게 이 4가지 몸이 매 순간 서로 작용하며 무수히 다양한 체험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으로 체험한다는 것은 이 4가지 몸의 체험을 말합니다. 체험의 단위는 하나의 막, 즉 진동입니다. 비누방울을 빨대로 불게 되면 무수히 많은 비누막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만들어진 막들은 막과 막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체험은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4개의 막으로 둘러 있습니다. 육체의 막이 있고 그 위에 감정체, 정신체, 영체의 막이 차례로 있습니다. 이 막은 다른 이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수히 다양한 체험을 끝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이들과 이 막들이 서로 관계하며 만들어내는 다양하고 무수한 체험들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체험의 막이 한 개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다른 누가 끼어들게 되면 또 다른 막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비누방울을 빨대로 불면 만들어지는 또 다른 비누방울처럼. 이렇듯 체험의 단위는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시스템의 모든 창조물에 적용됩니다. 크게는 행성과 행성 간, 태양계와 태양계 간 역시 막으로 체험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체험하고 있는 지구는 아주 특별한 몸, 즉 매트릭스 중의 하나입니다. 현실에 무수히 많은 체험의 막들이 존재하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막은 여러분이 속한 지구 매트릭스입니다. 여러분은 밀도의 정도에 따라 진동수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높은 파동대로 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은 이미 그곳에 있습니다. 수많은 상위자들이 이미 다양한 차원에서 체험 중이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밀도로 가는 경우는 의식을 확장하고 그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고 인정했을 때 상위 자아와 합쳐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체험이므로 모두 좋습니다. 근원으로 향하려는 노력 역시 참 좋습니다. 차원의 높고 낮음에 대해 말하고 무엇이 더 좋다고 판단하는 것조차 현실의 불편함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는 모습조차 좋습니다. 모든 것은 단지 체험일 뿐이며 하나의 그림 안에서 질서 있게 나아갑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전체는 여러분들을 통해 체험 중이며 여러분들은 수많은 현실에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만든 수많은 현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이 창조하며 스스로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체험이 곧 전체의 체험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하고 무한한 근원의 일부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완벽하며 완벽했으며 완벽해야 합니다. 현실에 대한 이해. 현실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현실이 무엇이다라고 정의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의 현실을 설명하는 순간 다른 현실이 끼어듭니다. 하나의 의식 체험에 맞는 현실을 설명하려면 아주 많은 요소를 적용시켜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무엇인가를 말하기 전에 현실이 만들어지는 방법에 대하여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체험하는 현실은 한계가 아닙니다.
총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직선적 시간에 현실이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표현을 빌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직선적 시간선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상위 0이 선택하여 다양한 현실에 투입되는 다수의 여러분들 일생입니다. 여러분의 상위 0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수의 여러분들을 직선적 시간 현실에 투입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동시에 얻습니다. 두 번째로 선택의 선이 있습니다. 이는 체험을 위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마다 생성되는 평행 자아의 현실입니다. 선택의 순간을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인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해야 할 순간이 왔다고 가정해 보세요. 한쪽이 결혼을 하게 되면 나머지 결혼하지 않은 쪽은 다른 선택의 선, 즉 체험의 막을 만들어 진입합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개의 여러분이 만들어지고 서로 시간선으로 가리운 채 현실 체험을 계속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며 동일 매트릭스 위에 파일을 새로 만드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프랙탈의 원리로 선택하고 또 선택하여 갈라지고 그렇게 무한히 갈라지며 무수히 많은 평행 자아들을 만드는 선택선입니다. 셋째는 차원선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또 다른 자아들의 체험의 현실입니다. 같은 차원이 아닌 다른 상위 차원이나 하위 차원 모두에서 체험 중인 다른 자아의 체험 현실입니다. 넷째는 외계 또는 발달된 문명의 시뮬레이션입니다. 이는 고도로 발달된 문명 또는 시뮬레이션 현실에 투입되어 체험하는 현실입니다. 이 역시 자신이 투입된 곳이 현실로 인식하고 체험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과 우주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현실이 생길 때마다 또 다른 하나의 우주가 필요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체험은 막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전체를 매트릭스로 하여 현실 파일을 입히는 것입니다. 마치 워드 프로세스란 프로그램에 글을 써서 새로운 파일을 계속 생성하듯이 말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변수들이 서로 겹쳐지고 현실의 막을 만들고 얽히며 체험을 합니다. 하나의 시간선을 만들고 선택선으로 체험이 갈라지고 상위 차원 또는 하위 차원의 여러분에 접속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모두가 여러분의 현실일까요? 네, 우린 그 모두가 여러분의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체험으로 현실이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바닷가에서 모래 한 알로 모래사장 전부를 표현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진화하였고 복잡해지면서 오직 하나의 현실만 생각하고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관적 관념으로 모든 현실을 단순화시켰고 베일을 쓰고 파일들을 각각 막으로 차단하여 저장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현실의 구조는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복잡하게 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게임의 다양성은 여러분 태양계 시스템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진화시킨 자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이 진화시키는 현실 게임들에 놀라워합니다. 여러분은 창조자나 관리자만으로는 체험의 부족을 느꼈습니다. 진화의 창조적 발상은 직접 체험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여러분은 그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직접 게임에 뛰어들며 자유의지를 통해 창조적 매뉴얼을 완성했습니다. 가려진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자세한 메시지를 전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드립니다. 여러분은 신성한 창조자입니다. 자유의지와 보호의지. 여러분들은 자유의지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종교에서는 신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했으나 자유의지로 인해 인간들이 타락하여 신을 거부하고 악행을 저질러 죄지었다 말합니다. 또한 야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으로 일어날 미래도 아신다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정해진 세상이 존재한다면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는 생각할 수도 없으며 운명적으로 정해놓은 세상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며 우리 창조자들 그리고 근원조차도 여러분들의 미래를 알 수 없으며 알아서도 안 됩니다. 이 우주에 살아 숨쉬며 체험하는 의식은 오직 하나입니다. 태초의 근원은 창조적 재질로 창조계를 만들어 의식을 주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창조계, 즉 물질계는 근원이 주입한 의식으로 모두 연결되었습니다.
이는 물질계의 모든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연결 네트워크를 근원이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의식으로 모든 물질계가 하나로 연결되자 근원은 물질계에서 체험할 첫 번째 영혼을 만들어 물질계로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첫 번째 영혼은 또 다른 영혼을 만들었고 또 다른 영혼은 그 다음 영혼을 만들고 그렇게 창조를 거듭하여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전체를 이루며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광대한 우주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아주 작은 입자로부터 시작되었고 수많은 영혼들이 창조와 창조를 거듭할수록 수많은 데이터가 우주에 모아지고 의식이 커지며 물질적 성장과 진화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물질계, 즉 창조계는 스스로 살아 성장하는 유기체적 성질을 지녔습니다. 이는 커다란 의식의 존재, 즉 근원이 우주를 계속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영혼들의 창조를 통해 스스로 살아 움직이고 스스로 성장하여 발전 진화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원은 창조계의 모든 데이터를 관찰하고 수집하며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를 통해 더 나은 창조계를 만듭니다. 이렇게 방대한 이야기를 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성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설정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들이 창조를 통해 스스로 발전되기 위해 근원은 창조계의 모든 영혼들에게 고유의 능력을 부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빛과 어둠, 오른편과 왼편 같은 양극성과 관련이 있으며 그 능력이 바로 선택입니다. 다시 말해 선택은 양극성 창조계 안에서 창조를 지속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렇게 근원이 선택의 능력을 모든 영혼에게 온전히 준 이유는 모든 영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몰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영혼들이 다음에 무슨 선택을 할지 알고 있다면 매우 재미없는 창조계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근원은 자신조차 감쪽같이 속이는 창조계를 원했고 모든 선택의 능력을 각 영혼들에게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 선택은 크게 두 가지로 발전되었습니다. 자유의지와 보호의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호의지는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각 영혼들이 근원으로부터 받은 선택의 능력으로 창조를 시작했을 때 그 창조의 힘은 자유의지였습니다. 그러므로 근원이 영혼들에게 부여한 창조적 힘은 자유의지입니다. 반면에 보호의지는 영혼들이 물질에 투입되어 창조와 창조를 거듭할수록 근원과 멀어지고 있음을 알았고 그렇게 근원과의 분리로 발생한 두려움이 눈덩이처럼 커지며 자연히 발생된 의지입니다. 이는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려는 의지이며 이 역시 고유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의지를 받은 인간들이 신에 반항한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힘이 보호의지인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계의 모든 영혼들은 두 가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영혼들의 권한입니다. 이 권한은 근원 자신이 자신과 한 약속이며 바뀔 수 없는 창조계의 근본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이 깨지게 되면 시스템의 오류가 발생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근원은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의지가 창조의 원천적 힘이라면 보호의지는 방어의 힘입니다. 자유의지가 사랑을 기반으로 작동된다면 보호의지는 두려움에 급부리를 둡니다. 자유의지가 질서, 생명이라면 보호의지는 무질서, 분해, 파괴입니다. 자유의지가 영혼으로부터 발동된다면 보호의지는 에고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두 의지 모두 고유의 힘을 지니고 있으며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두려움은 사랑의 한 끝이며 사랑 또한 두려움의 한 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자유의지로 선택할 것인가 또는 보호의지로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 그 결과는 매우 다르게 됩니다. 두 의지의 힘은 항상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두 의지를 통해 창조와 파괴를 반복합니다. 모든 권한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각 영혼들은 선택을 통해 만든 창조물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근원으로부터 받은 자유의지의 능력과 권한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근원은 언제나 여러분의 새로운 창조를 호기심으로 지켜보며 존중합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받는 여러분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진실로 우리는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성한 창조자입니다. 신성한 창조자. 여러분은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또는 외계 종족들 중에
인간이 영적으로 하등한 존재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족은 인간이 은하계에서 미개한 종족이며 바이러스와 같은 생명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을 들을 때마다 웃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야말로 거의 완벽한 창조물입니다. 이는 오래전 엘로힘을 비롯한 수많은 진보된 종족들이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실험하여 수십 차례 업그레이드한 결과입니다. 이는 다른 은하계의 창조물들에 비해 우수한 종족들의 장점을 취합하여 수정과 보완을 한 최상의 데이터로 만든 최고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하계의 상위 0 이상으로부터 진화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태양계를 만들고 지구 무대 위에서 연극 중입니다. 아직도 외계 종족들 중에 인간들을 하등 동물이나 미개 종족으로 보고 있다면 그들은 아직 지구인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연극 중인 여러분을 관람 중인 그들이 여러분의 연기가 미숙하다 하여 연기자 자체를 미개하다고 평가한다면 이것은 넌센스입니다. 정신적으로 발달된 외계 종족들이 지구 식민지를 포기하고 돌아갔던 이유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들 역시 연극 무대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지구 식민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에 두려움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낮은 의식으로 태어나 성장하고 진화하여 높은 의식으로 발전한다고 상상합니다. 그래서 수련이나 깨달음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아직 근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체험은 하나의 근원 안에 있기 때문에 의식의 높고 낮음, 체험의 좋고 나쁨을 말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대에서 연극 중이며 체험을 위한 의식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무대에 있는 여러분은 단순히 연극의 연기자, 즉 캐릭터일 뿐입니다. 각 차원별로 다양한 의식의 체험이 있으며 과정과 결과로 쌓여지는 데이터만이 저장됩니다. 지구에서는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상위 트랙을 아카식 레코드로 부릅니다. 아래 파동대로 내려갈수록 위쪽 파동대 의식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쪽 차원의 의식들은 아직 아래쪽에서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로 보면 지금 이 순간 아래쪽보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가장 낮은 곳에서 체험하고 있는 여러분이 가장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잠재성을 지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명이 앞서 있다거나 의식이 높다고 하는 존재들과는 의식 게임의 비교 기준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밀도가 조밀한 곳으로 의도적으로 하강하여 체험 중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상위 파동대 이상을 모두 거치고 이곳으로 내려와 체험 중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모든 의식은 근원으로부터 분리된 것입니다. 근원 의식은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창조자들의 메시지와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았다. 이 연극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모든 결과는 우리가 만들어내며 존재하는 모든 것을 성장시킨다. 우리가 속해 있는 우주는 광대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살아 움직이며 무한히 성장한다. 우주에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이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근원조차 매 순간 변화되며 성장한다. 지금 우리는 신적 깨달음으로 깨어나고 있다. 자신의 신적인 면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당신은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어 여행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있다. 하지만 당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 깨닫는다 할지라도 완전한 깨달음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때때로 생활 중 깨달음과는 다르게 일들이 진행되며 두려움으로 행동하는 자신을 알아차릴 때가 있다. 그때 신과 인간적인 면에서 갈등하게 되며 양극성 게임 속으로 빠져들기도 한다. 자신에 대해 실망하기도 하며 영적 노력을 포기할 수도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신의 신적인 면에만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는 균형을 맞춰야 한다. 당신의 인간적인 면 역시 인정해야 한다. 깨달음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인간적인 면이 신적인 면까지 당도하고 인간적인 면과 신적인 면이 균형 잡힐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인간적인 자신을 이해하고 신적인 자신을 알고자 노력하는 모습에서 진정 아름다운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편안하게 당신의 게임을 즐기며 균형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라.
인간 속에서 신성한 자신을 발견할 때 당신의 모든 체험을 더욱이 존중하고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 시리즈는 우리 모두의 신성을 발견하고 스스로의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전해질 것이다. 다음 편에서는 지구 행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로 찾아오겠다.